누가 이런 기막힌 일을 당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뭐지, 나 일 안 했는데 왜 내가 여기 올라와 있지? 이게 뭔 상황인지 아직. 아, 이게 무슨 일일까요? 무려 5년간 피해 사실조차 몰랐다는 사람들. 피해 사실조차 몰랐다고요? 여기 가출업자 자체가 그냥 돈을 주고 샀어요. 몰래 범행을 저지른 그 사람, 그리고 그를 도와준 또 다른 누군가. 모든 게 시작된 곳은 바로 여기였다는데요. 가는 거리수로 아니라고 믿고 싶긴 해요, 솔직히. 근데 학교도 우리 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은 반 졸업생 신상이 모두 털린 역대급 유출 사건. 집 맞으시잖아요. 선생님, 개인정보 어디서 나셨어요? 네? 선생님! 선생님! 사람들의 이름을 훔친 그 사람의 정체. 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여왔던 걸까요? 황당함을 넘어 어이가 없답니다. 조심스레 실화탐사대와 만난 올해 24세 소민 씨.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년간 이름을 도둑맞은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데요.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생길 수 있구나. 너무 약간 당황스럽죠, 저는. 아마 코로나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알았다는 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러게요. 약 한 달 전, 소민 씨는 친구에게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생계 긴급 지원금 그런 거 지급받으려고 신청을 했다가 갑자기 탈락을 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자기 이름으로 뭐 알 수 없는 기업에서 소득을 올리고 있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도 소득신고 내역을 확인해봤다는 소민 씨. 그런데 정부 24에 들어가서 근로소득 조회를 해보니까 일한 적도 없는 내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다 나와 있다는 거였어요. 이거 좀 이상하다? 본인이 모르는 소득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아, 이런 일이 가능해요? 2016년에 144만 3천 원이고요. 2017년에 560만 원, 2018년에 408만 8천 원. 최소 3년 이상 허위로 소득신고된 금액은 약 1,000만 원이었다는데요. 뭔가 좀 수상하네요. 다 한 회사인가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업체가 2개였어요. 이상한 체크, 글로벌 이런 회사 이름으로. 근데 그 2개의 주소지가 같은 거예요. 소민 씨 명의를 무단 도용한 건 동일한 주소지를 쓰는 부품 제조업체 2곳이었답니다. 업체끼리만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어떻게 자신도 모르는 새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어처구니가 없었다는 그녀. 그런데 소민 씨와 친구 말고 피해자가 또 있다? 또 있다고? 지역 곳곳에서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은 업체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잇따라 나왔다고 하는데요. 근데 피해자분들이 다 젊은 여성분들인가 봐요. 뭐지, 나 일 안 했는데 왜 내가 여기 올라와 있지? 이게 뭔 상황인지 아직 그걸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일단 어디서 유출이 된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가족들 다, 제 동생들 같이 일했던 친구한테, 동료 언니 오빠들한테 다 물어봤고. 5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 집단 명의 도용 문제. 피해자들은 직접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무려 58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58명이요? 이 사람들 다 입사 동기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게요. 아하, 이 말이 되나? 대체 왜 이런 황당한 일을 겪게 된 건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피해자들. 그런데 모이고 보니 그들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는데요. 서로 다 아시는 사이. 네. 다 동상. 동창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때 1반, 2반 친구들이거든요, 다. 알고 보니 그들은 2016년 함께 학교를 졸업한 여고 동창생이라는 것. 총 10개 학급 중 2학급에서만 피해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1반 친구들 중에서 앞번호인 친구들은 실제로 피해가 없어요. 한 5명 정도. 혹시 다른 반 친구들도 연락을 해보셨는지? 나 이걸 돌려봤는데 다른 반 친구들은 연락이 닿았을 때는 피해가 없었어요, 아직까지. 이 5명은 왜 빠졌을까요? 빠졌을까요? 졸업 후에도 학교 전산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학생들의 개인정보.
업체 대표는 학교 정보를 얻어서 허위 근로소득 신고 등에 사용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를 통해 그가 얻은 건 무엇이었을까? 세무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탈세와 연관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87%의 인건비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런 허위 인건비를 반영함으로써 법인세 납부를 하나도 안 하게 됐습니다. 야. 현직에서 39년을 근무했지만 이렇게 동일한 나이대 많은 여성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무더기로 쓴 경우는 지금 처음 봤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무더기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이 정보가 악용되고 있진 않을지 걱정 또 걱정이라는데요. 그럼요. 개인정보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여기 되게 많이 들잖아요. 지금 박사방도 그렇고. 찾아가서 뭐 물어볼 생각은 못 하셨어요? 어떻게 저희가 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무섭잖아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모르고. 피해자들을 대신해 실업탐사대가 직접 해당 업체의 주소지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있다. 이 차야. 만나나? 아, 있어요? 맞아요. 주식회사 테크. 이 차 주인이 테크 주인이에요. 아, 그 실제 있는 회사는 맞나 봐요. 그러게요. 남도준 대표의 차량을 확인한 후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그런데 씨 계시나요? 인기척 없던 내부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그래요? 이 찾아왔는데 거기는 지금 어제부터 잘 먹고 있는데 아니는 내가 이제 뭐 친구 되니까 알고. 친구분이신가요? 혹시 성함을 여쭤봐도 돼요? 아니 여쭤보려고요. 아니 밖에 잠깐만 얘기를 좀 주시죠. 어디가 그랬어요? 아니 밖에 응급차가 있으시길래 아니 피해자 어쨌든 친하고 어이구, 속 찔 뻔했네. 아니, 그냥 물어보기만 했는데 왜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까요. 대표의 친구라는 남자에게 수차례 취재를 요청했지만 끝내 문은 열리지 않았는데요. 그가 나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보기로 한 제작진. 나왔어 온다. 건물을 나온 남자. 그런데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바로 남도준 대표의 차량이었습니다. 야, 이거 지금 저 업체 차량이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렇죠. 선생님 집 맞으시잖아요. 아, 아까 친구라고 아니라고 얘기했던. 개인정보 어디서 나셨어요? 네? 경찰에서 지금 고소 들어가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개인정보 어디서 얻으셨어요?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거짓말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남도준 대표. 그가 어떻게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얻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변 곳곳을 돌아다닌 제작진. 하지만 확인은 쉽지 않았는데요. 업체 대표가 침묵하면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 그럼에도 분명한 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학교를 통해 유출됐다는 사실. 모 여고 졸업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해왔던 두 업체. 이들과 학교 사이엔 과연 어떤 연결점이 있는 걸까? 야, 궁금하네요. 주관이 다 유출이 되는 거면 작은 단서 하나라도 잡기 위해 장시간 회의를 거듭해온 제작진. 그러던 그때 친구 목록 있다. 와. 어떻게 찾은 거야? 와. 어떻게 찾은 거야? 맞아 이분 맞아. 와. 남도준 대표의 SNS 계정을 확인한 결과 명의도용을 한 두 업체 대표 모두와 친구 사이인 학교 관계자 한 명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업체 대표와 이름도 굉장히 비슷한 분이 그러게요. 있네요. 추가 단서를 잡기 위해 제작진은 고민 끝에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글쎄, 학생들이 아는 사람일까요? 그러게요. SNS를 찾았어요. 씨 SNS 쭉 보다 보니까 게 있어요. 아까 여기 대표이라고 돼 있던.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밑에 소재범이야. 그래 진짜 아니야. 라고 돼 있고 여자 고등학교가 있는 거야. 아니, 누구길래 저렇게 놀라죠? 왜 저래? 난 소름 돋았어. 진짜 소름 돋았어.
나 그거 근데 절대 이상하지 못한 아, 누군데 그렇죠? 아, 지금 5년 만에 들었는데 다 아는 이름인가 봐요. 일단 저 최근에 통화를 했거든요. 쌤이라고요? 아, 의심스러웠던 사람이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이라고요? 저는 이제 1학년 때 쌤 반이었고요. 거의 스승이 날 때마다 왔었죠, 학교에. 혹시 아닐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세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정황이. 네. 근데 이분이 저희 학교 다닐 때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짱쌤이셨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럴 권한이 충분히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는 피해자들. 직접 교사를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다는데요. 학교 측에 해당 교사와의 면담을 요청한 피해자들. 그리고 잠시 후 교사가 교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지금 저분이 선생님인가 봐요. 선생님이 아니라는 근거가 있었으면 저희는 좋겠어요. 혹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저희 일을 하신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거죠? 두 분이랑 선생님이랑 아는 사이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아, 그런 실력 없다는 게 대표님도 어쩐지 이름이 비슷했어요. 업체 대표는 서로 부부 관계이며 자신은 남도준 대표의 여동생이라고 밝힌 교사. 하지만 모든 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 개인정보 유출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데요. 아이고, 참. 야. 교사의 주장을 선뜻 믿기는 어려운 상황. 어렵지.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어쨌든 먼저 죄송하다는 이야기 먼저 하고요. 선생님께서 동생분인 걸 알고 나서 예. 선생님을 사실 가장 먼저 의심을 했어요. 거기는 제가 무슨 일 한가도 잘 모르는데. 전혀 관련이 없으신 거예요? 예예. 업체 대표는 제조업체가 아닌 인력 소개소를 운영하며 일용직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주기 위해 피해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왔다고 합니다. 그냥 돈을 주고 샀어요. 어떤 경로로 구매하신 걸까요? 우리 같은 업자한테 제가 자기들 좀 받아 쓰고 있다고 나한테 전화번호를 하나 줬어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지역 내 한 공단에 있는 판매업자로부터 개인정보를 구매했다라는 건데요. 아니, 개인정보를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뭔 소리 합니까? 아니, 저 자체가 지금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다 불법이죠. 주민등록번호하고 그 2개 받았어요. 거기는 뭐 10,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이렇게 자료를 판단을 해서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광주에 있는 여자들로 해주라고 내가 그렇게 부탁한 기억이 나요. 남자들은 막 군대 가고 그러면은 크로스 체크가 되고 그런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 건 맞지만 동생에게 개인정보를 받은 건 결코 아니라는 입장. 특별히 이걸 도용을 해가지고 손해를 끼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관행이었어 그냥. 관행이요? 관행이요? 어떻게 이런 거 유튜브에 모르겠는데 그거 불법 체류잖아. 신용 불량자들만 보기 때문에 그 사람 월급을 주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좀 대신 필요한 부분들이 주민등록을 위한 없어서 면담 후 피해자들은 도리어 마음이 더 착잡하고 허탈해졌다는데요. 저희 명의를 사용하는 게 뭐 관행이라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그 부분이 참 이해가 안 갔고 어떻게 불법이 관행이 될 수 있는지도 제가 무슨 옵션이 된 기분이었어요. 명의 도용이 습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인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남매의 부인으로 또다시 미궁에 빠져버린 유출 경로. 그렇다면 개인정보가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는 업체 대표의 말은 정말 사실일까? 피해자들의 정보를 구매했다는 공단 지역을 찾아가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 이런 거를 주고 팔고 하면서 뭐 외국인 노동자나 신용불량자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그게 뭐래요? 못하지. 모르는 사람의 정보를 무단 도용하는 행위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이것도 일용직 노무비 신고를 해야 돼요. 만약에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취직을 해서 사대고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 여기 일용직 근로자로 이런 신고를 하게 되면 중복이 되잖아요.
불보게 되면은 어.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얘네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지. 누구 그냥. 정보를 주는 사람이 뭔가 확실한 걸 알고 줬다는 얘기네요. 그죠.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밖에 없는데요. 돈을 주고 샀어요. 거기는 뭐 만년 단위, 뭐 10만 년 단위 이렇게 자료를 판다고 해서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그 두 개 받았어요. 업계 종사자들조차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는 업체 대표의 주장. 계세요. 그에게 다시 한번 개인정보 구매처를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제가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 아무것도 없네요. 죄송합니다. 동생분께 의심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동생분도 그런 아닌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도 마시고 어디서 무슨 이야기 들으시는가 모르겠는데 뭐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네. 그 개인정보 구매를 어디서 하셨는지 그것만이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여보세요? 끊어버리네. 그런데 며칠 후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자수를 한 사람, 바로 교사였습니다. 교사 유출한 게 맞았던 거네요. 그녀는 이미 경찰 조사까지 마친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 학생들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속도감 있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먼저 자수 의사 표현하신 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차례 개인정보 유출을 부인했던 업체 대표와 교사가 주장을 번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전화드렸던 MBC 소영준 PD입니다. 주 선생님이 유출하신 거에 대해서는 지금 밝혀졌고 그거에 대해서 사장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이제 잘못된 부분은 제가 뭐 처벌을 받고 해야겠죠. 꼭 중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피해자 학생들한테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